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1월 7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증시도 상당히 어려웠던 장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이유, 그리고 반등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어떤 쪽을 또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곳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주사, 증권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또 심상치가 않은데 이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 섹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시황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오늘도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지만 또 21선을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하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이 약간 무너지긴 했는데, 코스닥 중심으로 올라오는 시장이니까요. 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잘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1선 여기가.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시 급락이 나왔는데 요 근처에서 다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를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대세 상승이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 고점에서 조정이 한 번씩 나와요. 조정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1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 4226까지 올라갔었고 3875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마이너스 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올라왔죠. 근데 그때 돌이켜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급락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급락 폭이 대략 10%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승 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그 폭이 그 정도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구간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도 3,300에서 3,050까지. 예, 그러니까는 얘도 거의 한 마이너스 8, 9% 수준의 조정이 나오고 올라간 거고, 지금도 이제 비슷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상의 그러한 흐름도 이제 그렇고, 그리고 오늘 한 3.8%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막판에 좀 팔기는 했는데, 사실 오늘 하락의 정점을 찍었을 때 외국인들이 얼마 안 팔았어요. 기관은 사고 있었고 순 매도가 몇백억밖에 안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 외국인이 몇백억 안 팔고 코스닥도 몇백억 안 팔았는데 마이너스 3.8%까지 빠졌다라는 의미는 개인들이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급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맨 처음에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이건 기회야라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또 급락이 나오고 또 금요일이고 주말에 불확실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구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별로 매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마이너스 3.8%까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히려 올랐잖아요. 근데 어제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이렇게 팔았는데도 안 빠졌는데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수급상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던졌다. 그래서 개인이 던지면은 바닥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이 지점이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미국장이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온 이유가 이 오픈 AI의 그 샘 울트만 CEO죠. 그때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게 이제 노이즈가 되면서 AI 쪽에 이제 거품론이 이제 다시 불거진 건데 뭐 해명은 하기는 했지만은 일단 일시적으로 너무 낙폭이 과도하게 나온 것 같다.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단순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이 풀려야 돼요. 지금 셧다운이 풀리면은 미국장 무조건 반등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주말을 전후가 해서 뭐 마지노선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빠르면은 다음 주, 좀 늦으면은 다음 주 후반부 정도에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은 일단 기회다라고 보시는 게 현재까지는 이제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셧다운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일단 지나면서 변화하는지 여부도 봐야 되고, 그게 이제 길어진다라면은 아마 12월 달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12월 달에 이제 FOMC가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하는지가 중요한데 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QT와 관련해서도 이제 유동성을 이제 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또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지만은 본질적인 하락은 유동성 부족이다. 셧다운의 영향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셧다운이 이번 주말 전후로 해서 풀리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지금 뭐 트럼프가 필리버스터 뭐 그만 좀 하고 좀 해결을 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게 풀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오늘 많이 빠졌을 때가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제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개인들이 상당히 던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종목별로 뭐 봐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매도를 해서 빠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에 이제 그런 종목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수급이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수급이 아닌데 좀 과도하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도 이렇게 밑꼬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반도체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도 밑꼬리를 이제 많이 달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순매수잖아요. 그러니까는 빠지면 안 되는 수급인데 빠진 거예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 5만 주밖에 매도 안 했습니다. 순매도가 5만 주인데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급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얘네들이 살아있으니까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급등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얘네들이 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는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시간 외에서도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종목만 빠지고 있어요. 그나마 SK 하이닉스만 약간 빠진 거지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반도체 뭐 그냥 뭐 엔비디아니 뭐 이런 반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벌써 요 위에 있어요. 주가가 다 그렇게 조정을 받았어도 어제 급락이 나왔어도 오히려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좀 싸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빠질 이유가 없는데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반도체주가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주사나 금융주들이 지금 추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는 거고, 어제도 뭐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증권주가 지금 시장이 마이너스 한 9%까지 빠질 정도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증권주가 쥐약인데 증권주가 많이 안 빠져요. 보시면 다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주사나 금융주들이 올라설 가능성이 이번 장에 크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이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 방산주 이런 애들이. 근데 생각보다 조종이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추세를 이탈을 한 이런 방산주들도 있고, 그런데 뭐 얘네들이 뭐 바로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추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하면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약간 쉬다가 새로운 주도주로 바톤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융주, 지주사, 그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하락 과정에서 추이가 좀 무너진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유효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자, 그쪽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제 드릴 게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가 사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이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시장이 워낙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주가 이제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를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특히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매도를 해서 빠진 종목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마 많은 종목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라이릴리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는데 최근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올릭스, 올릭스 요 구간에서 얘 너무 수상합니다. 예, 올라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그간 안 움직이던 펩트론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한미약품, D&D 파마텍 모두 다 추이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보세요. 개인들이 팔아서 빠졌죠. 다 쫀 거예요. 예. 그리고 G2G 바이오도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인벤티지랩도 오히려 많이 올라왔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 펩트론부터 해서 케어젠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기업들 중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추이가 굉장히 좋다. 미국에서도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다. 그리고 11월, 12월은 바이오의 해였다. 항상 바이오의 계절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한번 이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안 빠져요. 시장이 그렇게 급락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게 신고가 영역에서 안 빠지는 걸 보면은 얘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오르면 다른 바이오주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도 그렇고 보로노이도 고가권에서 잘 버티고 있고, ABL 바이오도 잘 버티고 있고, 그리고 한미약품도 보게 되면은 얘도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보시면은 지금 거의 6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오주를 중점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중간 이상은 간다. 그래서 뭐 물론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지만은 뭐 펩트론이나 한미약품, 뭐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뭐 케어젠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덜할 수가 있고, 뭐 공략이 좀 괜찮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이 뭐 굉장히 변동성도 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흔들릴 건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급이라던가 뭐 일정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지금 흐름 봐서는 저점을 찾는 그런 단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제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바닥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관건은 미국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장이 지금 반등이 좀 나와야 되고, 또 미국장에서 이 셧다운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셧다운만 해결이 된다라면은 유동성이 풀리면서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언제 나올지 여부가 이제 불확실한데, 뭐 주말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요것만 해결이 되면은 빠르게 회복이 나온다, 그러면 기회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너무 겁먹지 마시라.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장 보게 되면은 올라가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장이 되면은 이미 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NXT 거래에서 이미 다 올라가 버려요. 예, 매매할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나올 때가 공략하기가 좋다. 그래서 일단 괜찮아 보이는 쪽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어려운 한 주였는데요. 모두들도 고생하셨고, 자, 이번 주의 고생이 다음 주에는 보상으로 오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편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